예, 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음식과 건강의 관계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은 그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그 몸이 구성되고 있고, 그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해질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먹이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병원에서는 사람 먹는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주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동물에게는 반드시 사료만 먹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강아지에게 음식을 먹일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불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물에게 위험한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만 먹이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동물에게 사료를 먹이기 시작한 것은요,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사료를 먹이고 난 후 동물들이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만성 질환이 더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의학은 점점점 발전되고 있는데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이 질병들은 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병이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비해 지금 먹는 음식은 과거에 비해 환경도 오염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좋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는 사람과 동물에게서 이 질병이 점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보다는 밖에서 파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 그리고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편리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음식 그리고 밖에서 파는 음식, 어느 것이 더 동물과 사람에게 건강할까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그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사람에게 건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영상에서는 사료의 물론 문제점과 그런 단점들, 사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불가피하게 또 사료를 먹어야 한다면은 또 가능한 한 좀 더 안전한 사료를 또 고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이려고 할 때 가능한 한 또 간편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료를 우리가 또 불가피하게 또 먹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사료라 할지라도 직접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를 계속해서 장기간 먹이게 되면은 동물의 면역력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사료가 동물에게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사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사료는 뭐 따로 요리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서 사료를 먹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편리함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따르게 되고,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료는 물론 편하고 또 맛이 있지만 그 사료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또 동물에게 과체중과 영양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이 가공된 사료에는 단백질이 변성되고, 또 그리고 각종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보존성인데요. 실온에 그냥 보관해도 크게 부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의 주 성분은 바로 육식인데요. 뭐 닭고기나 생선, 소고기, 이런 육식의 주 성분인데 이것을 실온에 놔뒀는데 상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기를 그냥 실온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만 놔둬도 그게 상하게 되고 거기엔 또 안 좋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료가 뭐 며칠 몇 달씩 놔둬도 썩지 않는다. 그런 것은 반드시 그것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 방부제나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리함과 이런 간편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게 되면 사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동물을 키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료, 저렴한 사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싼 사료를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 사료비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료를 계속 먹임으로써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그 사료가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그 값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가 사료들은요, 한 뭐 10kg, 20kg짜리 큰 사료들도 요즘 보면은 뭐 한 2만 원대 정도 가격이면 살 수가 있는데요.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원료의 가격을 가장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원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료의 장점에는 바로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료는 아주 고온에서 가열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적다는 것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온으로 가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점 뒤에서는 또 반드시 뒷면에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사료의 단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료의 단점들은 그 어떤 원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리하고 가공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료회사에서 우리는 이런 안전한 과정을 거치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100%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먹이게 되는데요. 그 사료회사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단점은 어떤 원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는 또 오래 보존했을 경우에 그 사료의 포장지를 여는 순간 산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호자들은 장단점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동물에게 미칠 영향들을 잘 고려한 다음에 이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료를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 이 사료를 무조건 반대하기 위하여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료의 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주고 가능한 한 좀 더 나은 사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여 보호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이 결코 영양학을 배운 사람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또 간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 하나는 사료가 아무리 좋은 고급 사료, 프리미엄 사료라 할지라도 사람이 직접 그 재료를 선택하여 만들어 먹이는 음식보다는 결코 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사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는지, 그 사료에 사용되는 그 육류, 닭고기라든지 탄수화물, 이런 영양 성분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어떻게 가공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